비상이에요. 비상입니다. 발등에 손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미친듯이 뜨개를 해야 되는 저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짱센 크라켄 퀸이니까. 너 모자 씌우지 마? 너 모자 쓰면 귀여워. 어떤 지원 혹은 후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경험과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너 돈 없어? 돈 없으면 미술하면 안 돼. 그때 생각에 지원받는 거는 약간 불우이웃 돕는 거에 내가 불우이웃이 된 것 같은? 그리고 또 저는 저의 지원을 받았어요. 이건 뭔 뚱딴지 같은 소리. 코 묻은 돈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 내가 7년 동안 모은 돈이야. 널 위해 준비했어. 너 이제 1년 동안 그냥 작업만 신나게 해. 막 이러면은 진짜 너무 막 눈물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저한테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지원을 받고 열심히 함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연쇄인 거예요. 행복의 연쇄. 소매분리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넥라인은 제가 생각한 대로 오프숄더보다는 조금 더 덮여있고 보트넥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약간 그 중간쯤의 느낌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가슴 늘림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계산 실수해서 한번 풀었다가 다시 했고요. 이거 앞쪽은 지금 아직 좀 덜 된 거고 등판은 늘림을 다 끝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메리아스 구간이라 좀 똘똘 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의도한 거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도 이제 마감을 뭘로 할지 끝에 이제 결정을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아이코드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맨 밑단은 좀 한 요 정도? 골반뼈보다 조금 높은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오버로 입기도 하고 안으로 넣기도 하고 이렇게 골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여름 안에 한 번은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치? 요새 덥지? 어디 엄한 데 가지 말고 누나 옆에서 뜨개질 구경하면서 에어컨도 쐬고 그래. 오늘은 좀 다른 데서 영상이 시작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저쪽 식탁 겸 책상이 있는 방에서 뜨개질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영상도 거기서 찍고 싶고 근데 그 방이 에어컨이랑 선풍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름 한정으로 팟캐스트는 아마 여기서 계속 하는 게 효율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비상이에요. 비상입니다. 무슨 비상이냐면 문어발이 하나 더 늘었어요. 문어발을 빨리 해야 되는 문어발이 하나 늘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쇼츠로 소개해드렸었던 보넷인데 이거를 제가 도안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안으로 이제 성인용, 아이용, 고양이용 이렇게 3개 사이즈를 같이 묶어서 출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시즌이 애매하거든요. 여름에 쓰기에는 보넷이 좀 덥고 그렇다고 막 완전 겨울로 가기에는 이게 또 완전 막 겨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기쯤으로 준비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비상이 하나 걸린 게 보소온이라고 제가 잘 쓰고 있는 되게 봄, 여름 실도 잘 만들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을, 겨울 실이 진짜 괜찮은 게 많아 보여요. 여기가 저를 이제 크리에이터로 선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실을 지원받아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8월 둘째 주인가? 8월에 핸드아티 페어라고 코엑스에서 열리는 그 이제 수공예 페어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신대요. 근데 거기 나가실 때 이제 가져가실 샘플들을 전달해드리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에 떴던 가디건도 조금 더 손을 봐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예쁘게 깔끔하게 해서 보내야 되고 또 이제 페어 나갈 때 요 실이랑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도안도 같이 출시를 해서 그 일정 맞춰가지고 할인 넣고 요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던 거 다른 작업을 일단 일시 중지를 먼저 시켜놓고 얘를 불이 나게 뜨려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일단 지난번에 떠놓은 샘플이 하나 있기는 한데 성인용이 그게 이제 막 좀 도안을 쓰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실이 헐어요. 이렇게 막 떴다 풀렀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실이 좀 못 나서 얼른 좀 깔끔한 버전으로 이제 도안 보고 한 번에 후루룩 뜨는 버전으로 샘플을 준비해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도안을 출시했을 때는 막 질문이 가끔 문의가 달리거든요. 막 어떤 부분 실측 궁금해요 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저도 그 샘플을 갖고 있어야지 응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가지고 요거는 네 제가 갖고 있을 샘플 하나, 보낼 샘플 하나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동용을 아직 제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동용 제도도 수정해야 되고 고양이 버전도 좀 모양이 안 예쁘게 나와서 그것도 제도를 다시 수정해서 떠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 주까지는 완료를 해야지 다음 주에 얼른 발송을 하니까 지금 막 발등에 손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미친 듯이 뜨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짱센 크라켄 퀸이니까. 네. 저 그리고 오늘 입고 있는 티셔츠 좀 예쁘지 않나요? 이거 제가 자수 놓은 건데 너무 예뻐요. 솔직히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은 오늘은 성인용 보넷을 도안 검수랑 샘플 뜨기를 완성하고, 아우 더워.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제도 수업의 숙제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애기용 보넷 제도를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그 사이즈에 맞는 코수를 결정을 해가지고 도안 시작할 코수를 계산해 놓는 거. 그리고 내일 애기 보넷을 뜨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날에 고양이 보넷을 다시 뜨고. 너 모자 씌우지 마? 너 모자 쓰면 귀여워. 너 모자 쓴 게 얼마나 귀여운 줄 알아? 다 네가 모자 쓰면 귀여우니까 그러는 거지. 누가 모자 쓰면 귀여우래? 네가 모자 쓰고 안 귀여웠으면 됐잖아. 너 귀여워, 너 예뻐. 너 짱이야. 루지야. 어떤 고양이들은 막 뜨개 옷 입혀주면 엄청 좋아해서 잘 입고 다닌대. 너도 뜨개 옷 잘 입고 싶지? 뜨개 옷 예쁘게 입어가지고 패션 모델 되고 싶지? 뜨개 패션 요새 핫해. 막 트와이스 언니들도 누나들도 입고 막 그래. 그 요즘 그냥 애들 장난이 아니야. 너도 그 인기 반열에 올라설 수 있어, 그치? 이건 다 너의 의지에 달린 거야. 어때? 누나랑 같이 대한민국 뜨개 패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싶지 않아? 어때? 찍는 김에 저 가디건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가디건인데 이게 진짜 이 편물 자체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약간 고슬고슬한 느낌인데 이렇게 살짝 옆에서 보면은 이런 약간 되게 여름 트위드 같은 그런 질감도 나요. 근데 이게 제가 널손이다 보니까 좀 헐랭헐랭하게 떠져가지고 좀 탄탄한 촘촘한 그런 느낌까지는 안 나긴 하는데 이 실이 만들어주는 이 편물 느낌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블랭킷이랑 베개 커버도 만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그런 리빙템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예쁜 실이고, 색깔도 진짜 다양하고 예쁜 게 많았는데 이제 제가 초여름이다 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으로 청량해 보이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이걸로 골랐었고, 그래서 요 이제 내추럴 자개, 그냥 자개거든요. 뒷면 이렇게 조개 질감 보이는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이 편물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거를 제도 실수를 좀 했어요. 그 제가 가디건을 제도하는 거는 처음이었어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약간 봄,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살짝 트위드 느낌 나는데 시원한 그런 옷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도를 했던 건데 그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바바니트 수업에서 이번 그 코스가 드롭 숄더 가디건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드롭 숄더라는 거는 이 어깨선을 살짝 좀 길게 떨어뜨려가지고 이 암홀을 파지 않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암홀을 파면 팔수록 몸에 이렇게 딱 테일러링된 그런 정핏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식이고, 암홀이 아예 없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박시한 느낌이 나죠. 얘도 심지어 암홀이 있어요. 얘도 암홀이 있는데도 이렇게 박시한 거니까 조금 더 좀 투박한 라인을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되게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가디건인데, 저는 이제 그 제도를 하면서도 제가 요 실을 보고 떠보고 싶었던 편물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그냥 정핏 가디건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 맘대로 어깨선을 많이 떨구지 않고, 이거 보세요. 이게 티 같은 경우에도 드롭 숄더만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드롭 숄더 가디건이면 좀 어느 정도 어깨 밖으로 넉넉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에 이너를 입고 입는 옷이니까 가디건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 티 있는 이것보다 더 떨어져야지 이제 드롭 숄더 가디건으로 했을 때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울지 않게 제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암홀을 판다는 게 여기 옷에 이 분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분량을 줄여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몸통도 원통이고 팔도 원통이니까 이게 여기 안쪽, 이 겨드랑이 쪽으로 갈수록 원단 분량이 줄어들어야지 이렇게 몸에 딱 붙게 제도가 된 이런 테일러링 된 옷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애초에 암홀 구멍이 없는 그런 제도 방식이니까 여기 겨드랑이에 원단 여분이 되게 많아요. 그냥 애초에 이 제도 방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암홀 부분에 이 많은 원단이 이렇게 팔을 내렸을 때 막 겨드랑이에서 울지 않으려면은 이 가디건 어깨선이 훨씬 더 밑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울지 않게 여기 분량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우그러지지 않을 그런 여유 분량이 나오는 건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제 맘대로 정핏 가디건 드롭 숄더를 만들어 보겠다고 억지 제도를 했더니 이 핏이 너무 아쉬워서 못 입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원단 자체가 예쁘고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사진빨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손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핸디아트 페어 때 얘를 그 노바브리즈, 이 실 이름이 노바브리즈거든요. 노바브리즈 그 샘플 편물로 같이 전시를 해도 되겠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저는 가져가 주시면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은데 좀 아쉬운 거죠. 이거를 이제 그 편물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막 그 뜨개 편물을 입어보고 또 그 또한 구매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얘는 전시된 상태에서 누가 입어봤을 때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핏이거든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오히려 좀 이렇게 실력 없는 니터한테 실을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처럼 될까봐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괜찮으시겠냐 이랬는데, 보통은 이제 입어보시는 분들보다 그냥 완성된 편물 느낌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보내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좀 수정할 때가 많아요. 이 버튼 밴드도 이게 편물이 조금 힘이 없는 편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코 고무단으로 떴을 때 버튼 밴드가 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벌어져도 괜찮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이거를 버튼 밴드를 본판이랑 같이 뜨는 방식이 아니고 이 코를 주워가지고 뜨면 그 코 주순 싱크로프 부분이 생기면서 그 한 줄 그 한 가닥에서 조금 더 힘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버튼 밴드는 지금 본판이랑 같이 떠가지고 이렇게 그냥 같이 흐물거리는 그런 상태이지만, 여기 옆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쪽에서 바느질을 한 번 했으니까 이 바느질 덕분에 힘이 한 번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를 줍는 거랑은 바느질 하는 거랑 조금 힘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카라 부분 보면 얘는 그 코를 주워서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이 한 번 생기면서 조금 더 편물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얘를 이제 그 셋인 슬리브 이제 암홀을 파는 방식으로 제도를 다시 할 때 이 버튼 밴드도 바꿔가지고 좀 수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머니도 지금 아직
고정을 안 해놔가지고 이게 보통 울실로 할 때는 고정을 안 해도 그냥 예쁘게 모양이 잘 잡힐 텐데 이게 여름실들은 조금 더 손이 가는 대신에 그 특유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좀 잘 살리면서 실용적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얘는 좀 수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비상상태예요. 지금 보넷을 3개를 더 뜨고 3개를 더 뜨면 되나? 애기 거랑 고양이 것도 내가 갖고 있을 샘플이 필요하니까 거진 이제 5개를 더 떠야 되는 거죠. 애기 보넷 2개, 고양이 보넷 2개, 성인 보넷 1개 이렇게 5개를 뜨고 얘를 좀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완을 해서 좀 예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얼른 발송을 해야 그 행사 스케줄에 차질이 없이 만들 수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누우려고? 아이고 예뻐라. 또? 근데 되게 복에 겹고 행복한 고민이죠,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제 작품을 어디에 선보여줄 기회를 줌으로써 제가 이렇게 데드라인이 정해져서 부지런히 뜨개를 한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저는 사실 회사 그만두고 이제 뜨개질 계정을 좀 키운다고 했을 때 막 왜 팔로워 그래도 몇 천은 돼야지 실 지원도 받고 도안도 팔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구독자도 별로 없고 팔로워도 별로 없는 저 같은 애가 덥석 저 크리에이터 할게요 했는데 그래요 막 잘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신다는 게 진짜 감사하고 되게 벅찬 일이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실을 지원을 해주신다는 게 저를 신뢰하고 제 작업으로 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주신다는 게 되게 감사할 일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이제 더 열심히 작업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좀 적고 대단한 작업을 해본 경험도 아직 좀 없고 하긴 하지만 어떤 지원 혹은 후원 그런 거에 대한 경험과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이제 미술학원에서 흔히 있는 일들인데 선생님 저 여기 그림 못 고치겠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주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친구 그림을 봐주러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그 친구 붓으로 이제 선생님이 고쳐주고 있는데 이 붓이 되게 빨리 닳거든요. 입시 진짜 막바지에 오면은. 근데 이제 그 친구 붓이 되게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얘한테 야 너 이거 붓 갈 때 됐다. 너 이 상태로 계속 그림 그리는 거 막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좋게 안 나온다. 네가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해도 이 재료 상태가 너무 별로면은 그림이 안 나온다. 재료 사라. 이랬는데 그 친구가 용돈 다 써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쌤이 너 돈 없어? 돈 없으면 미술하면 안 돼. 돈 없으면 미대 가서도 뭐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되게 막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선생님이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맞아요. 이제 미대 가가지고 진짜 작업해보면은 진짜 막 그러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이게 그냥 꿈과 희망만 가지고 그냥 미대를 가고 작업을 한다고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술이라는 걸로 돈을 버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그걸 직업으로 삼는 게 되게 고된 작업이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의지가 있으면은 사실 밥을 굶어서라도 재료를 사야 되거든요. 어쨌든 내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입시 그림의 퀄리티가 있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너 이제 입시할 거고 미대 가가지고 작업할 거면은 이제 더 재료비 없어서 배 곪는 일이 생길 텐데 그때도 돈 없어서 작업 못했어요 하면은 사실 그 사람은 사회에 미술 작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 지출을 줄여서라도 그거에 투자를 할 정도로
아예 소비 패턴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지원이 좀 충분치 않은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소비를 정말 바꿔가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소비 패턴 혹은 정신 상태,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대를 가서도 힘들다, 뭐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지나서 생각해보면은. 근데 어쨌든 되게 미술이라는 게 당장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막 이거를 들고 어디 밖에 나가서 막 팔 수 있고 그걸로 돈을 벌고 막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외적인 걸로 보통은 직업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과를 졸업을 했다. 그럼 어쨌든 그 그림이라든지 화면에 대한 색감,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디자인을 배워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디자인이 미대에 있으니까 디자이너도 그림을 잘 그리고 디자인도 그림을 잘 그려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디자인은 정말 어떤 되게 학습된 그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율이라던가 색감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지식과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거 내가 표현해야 되는 정보를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 그런 과정이 디자인이거든요. 저도 디자인을 막 업으로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튼 되게 생각보다 손재주 막 금손 이런 거랑 디자인이랑은 되게 큰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도 패션 디자이너도 되게 금손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은 손재주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손재주 좋은 사람한테 뭘 시켜서 멋있는 걸 만들어낼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휘자 같은 거죠. 이 지휘자라는 사람이 물론 되게 많은 악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지휘를 잘할 수 있지만, 그 지휘자라는 사람 자체가 그 플룻 연주자보다 플룻을 잘 불어야 되고 뭐 금관악기를 다 섭렵해서 그거를 진짜 최고로 잘 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금관악기한테는 어떤 걸 요구해야 되고 타악기한테는 뭘 요구해야 되고 그런 거를 머릿속에 파악하고 지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휘자인 것처럼, 디자이너도 이게 패션 쪽에서는 소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소재를 요구할지, 또 실루엣 만드는 패턴사한테는 어떤 실루엣을, 어떤 패턴을 요구할지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그 업무 지시를 행하는 그런 게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지, 이렇게 저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분야에서 되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상업적인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너 손재주 좋으니까 그거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돈 잘 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숙소를 제공을 해주고 전시 기회를 제공을 하면서 그 젊은 예술가들을 자기 지역에 살고 그 이제 전시 활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장소를 제공받는다거나 아니면 전시 기회를 제공받는다던가 뭐 창작 지원비를 제공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그런 지원을 받는다는 게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되게 너도 나도 하고 싶은 그런 멋진 일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그 사회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좀 되게 제가 뭐 이런 거 만들고 할 때마다, 야, 너 그거 어디 플리마켓 갖고 나가서 팔아 이래가지고 용기를 내갖고 플리마켓에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이면 100 듣는 소리가,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막 뭐 된다고 이렇게 비싸? 막 그러고는 얘기를 꼭 듣고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되게 막 마음의 상처를 입고 터덜터덜 막 집에 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되게 서러워서, 아, 한국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막 한국의 사고방식은 이게 안 되나 봐.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공예와 그 지원에 대한 역사를 막 유튜브로 정주행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그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던 게 좀 되게 달라요. 예술가들이 작업을 했던 거를 이제 귀족들이 막 사고 싶어 하고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게 유럽에는 있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아트 인문학이라는 그 어떤 교수님이 미술사를 막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에 꽂혀가지고 막 엄청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예술가들이 어떻게 뭐 왕들이랑 딜을 했는지, 이 예술가가 어디서 누구 의뢰를 받고 막 작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유럽, 중세 유럽에서는 초상화를 그리는 게 일단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초상화를 멋있게 그린다. 그러면은 이제 왕도 그 각국의 왕실이며 뭐 귀족들이며 자기도 막 이렇게 포토샵된, 저희도 지금 막 어플 좋은 거 골라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어플로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필터 끼고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 필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미술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술가들이 막 어떤 화풍을 만들어가지고 초상화를 의뢰를 받고 막 그 초상화를 비싸게 팔고 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 고객분들이 이제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사회적인 교류, 되게 높은 분들이랑 하는 사회적인 교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부와 명성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제가 뭐 화가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많이 보진 않았고 공예가에 대한 역사를 한번 설명해주는 유튜브를 봤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냥 얕게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만 봤을 때도 대한민국의 공예가 혹은 예술가들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서 그 이제 지시를 받으면서 하는 작업을 좀 주로 했던 거고, 유럽에서는 아예 틀을 깨는 어떤 예술가가 막 이제 귀족 사회에서 히트를 치면은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막 나한테도 그림 좀 팔아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원을 받는다는 게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저희 문화권에서는 국가가 걷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저쪽 문화권에서는 강한 자는 진짜 살아남는데 그 살아남는 정도가 거의 뭐 현대사회의 연예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이제 막연하게 추측을 해보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어떤 되게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비싼 돈을 주고 의뢰를 하고 또 그거를 소비를 하고 하는 게 되게 멋진 문화다라는 이런 사고가 일단 사회 전반에 깔려있지 않다. 그런 사고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플리마켓에 가면은 이걸 이 돈 주고 사? 다이소에 가면 얼마에 파는데 이런 소리를 쉽게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사실 역사예요. 역사가 그래 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제가 최근에 배운 것 중에 놀라웠던 거는 그 중세 유럽 사람들이 그 되게 비싼 돈을 주고 화가들한테 그림을 의뢰하고 하는 게, 거기서는 그 그림을 그리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을 하고 연극을 만들고 연기를 하고 뭐 무대에 올라가고 이런 게 귀족들이 하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교양인 거예요. 내가 그림을 배워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또 막 이제 악기를 배워가지고 귀족들이 이제 모여서 사교 모임 할 때 내가 연주를 선보였다. 이런 것들이 귀족들이 행하는 어떤 고급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예술적인 활동을 잘 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를 이렇게 본인들도 다 겪어본 거죠. 그거를 겪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멋지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역사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왜 영국 배우들 보면은 포시 발음 안 쓰는 영국 배우는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실 사람들이 올리던 게 연극인 거예요. 우리는 막 이제 그 장터에 뭐 광대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예인들을 보면서 광대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특히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 문화를 행하던 사람들이 서민이냐, 그 문화를 행하던 사람들이 귀족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 행위가 얼마나 그 고결한지 혹은 미천한지가 좀 이렇게
배경 지식이 갈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책도 읽고 공부도 했겠지만 그거 외에 외국어를 익히는 것만큼이나 귀한 그 어떤 지적 자산으로서 이 예술 활동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마리 앙뚜아네트도 자수 놓는 걸 엄청 좋아했다 이런 것처럼 취미 활동, 귀족들이 비싼 돈 주고 고급 천 사가지고 비싼 실크 실로 자수를 놓던 게 그들의 이제 놀이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사군자 난치고 붓글씨 쓰고 하던 그런 것처럼 한시 쓰고 이런 것처럼 되게 귀족들이 즐기는 문화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귀족들이 즐기는 문화인데 그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랑 시간이 많겠어요. 그 많은 돈이랑 시간을 써도 그 화가만큼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값어치가 얼마나 높게 느껴지겠어요. 나는 이 평생을 걸쳐서 교양을 쌓고 막 그림을 그렸는데도 저거를 하는 게 내 예쁜 초상화를 그리는 게 쉽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이 그림값을 주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멋진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 행위 자체가 되게 값지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 사회 문화권 안에서.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미술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인식 차이가 되게 크게 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앞으로 저희가 미래에 볼 그림은 좀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공예는 되게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조선시대나 막 그 이전 시대에서 공예가들은 어떤 국가의 녹을 받는 노동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누가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거 진짜 방구석 골프예요. 이 바늘이며 실이며 하는 게 진짜 비싸고 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열정맨이거나 아니면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여유라는 게 뭐 돈이랑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심적인 여유, 어떤 심적인 여유를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이제 중세 시대에 돈 많은 귀족들이 작업을 해보고 나서 이게 예술가들이 진짜 이게 비싼 돈을 받을 가치가 있구나. 이 사람들 진짜 잘 대우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여가 활동으로 이 돈과 시간을 쓰면서 이런 공예나 미술 작업을 해본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걸 그 돈 주고 왜 사?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사서 쓰다 보면 점점 그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소에 파는 물건이랑 다이소에 파는 달 항아리랑 진짜 장인이 만든 달 항아리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알아보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게 물론 다이소에도 되게 좋은 제품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거 많은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진짜 막 작품 하나 만드는데 3년 걸리는 그거를 다이소에 팔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워낙 이렇게 물건을 빨리 쓰고 빨리 버리는 사회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그런 가성비 제품이 올라오는 게 많고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이소 도자기로는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갈증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흙을 만져보고 아니면 내가 도자기를 사보고 내가 써보고 뭐 깨트려보고 그래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알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도 이제 나는 그래도 돈을 더 주고서라도 더 신경 써서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이 사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회가 지금 변화하는 중이니까 우리는 막 이런 미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부족해 라고 단순히 치부할 게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인식 변화가 있는지 우리의 과거는 어땠으며 현재는 어떠하고 그로 인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걸 예상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뜨개질이라는 거를 처음에 막 이제 어머님들이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거나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시간 때우기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뜨개질을 하는 게 그 개인의 어떤 성취감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뜨개질로만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바늘 같은 거. 코바늘은 기계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코바늘 제품들은 다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만든 거가 그냥 대충 막 서툴게 만들어 놓고 그냥 느낌 살렸다 막 이런 거인지, 아니면 진짜 막 장인의 손길인지, 이거는 떠본 사람이면 떠볼수록 더 막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저거는 나는 못 만든다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게 단순히 그냥 할 짓 없어서 손만 놀리는, 그러니까 막 왜 옛날에는 예체능 좀 그런 생각 있었잖아요. 머리 쓰기 싫어하는 애들이 하는 거? 막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바뀌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제 것도 이제 저도 대학생 때랑 지금이랑 어떤 제 작업을 보고 얘기해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진짜 예쁘다 나 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너 재주 귀하다, 그런 재주 진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건데 진짜 귀한 재주를 갖고 살고 있구나 막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전에는 갖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값은 지불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값은 얼마로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다던가. 그래서 되게 지금 제가 대학 다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많은 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이제 튀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러.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그 10년 동안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그 어떤 수모를 견뎌내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작업을 한 덕분에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거에 저는 되게 감사하면서 지금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라던가 어떤 인식 같은 거는 막 우리나라는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되고 저기는 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느리지만 꾸준하게 바뀌고 있는 거고, 그 바뀌는데 어떤 방향성도 있고 힘도 있고 한 거고, 그래서 되게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가는 놈이 정말 끝을 보고야 말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다 보면은 값을 주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막 이제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이랑 작업에 그 기로에 서 있었을 때 되게 학생들을 지원을 잘 해주시는 교수님도 있었고,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잘 따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그때 생각에 지원받는 거는 약간 불우이웃 돕는 거에 내가 불우이웃이 된 것 같은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아니 나는 그냥 내가 노동을 제공하면 회사가 월급을 주는 것처럼, 내가 좋은 물건을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것처럼 내 능력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을 저는 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원받는 거는 멋지지 않은 일이다 막 그런 이상한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은 거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가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작업으로서 저를 지원해준 어떤 단체, 집단 혹은 회사를 돕고, 그 회사가 또 더 이제 좋은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제 사회에 더 좋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되게 선순환 구조였는데, 내가 그걸 너무 그 자격지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선이랑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보소는 되게 좋은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 플라스틱을 쓰느냐 아니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느냐가 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플라스틱의 양에 끼치는 영향을 따져보면은 이제 후자가 훨씬 더 이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환경을 좀 지속 가능한 막 이렇게 외치는 거를 막 그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보소는 사실 제가 재활용 실인지도 몰랐어요. 리사이클이 아닌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스레드에서 이 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 노바브리즈를 봤었거든요. 저 노바브리즈 실을 보고서 에? 너무 예쁜데? 그래가지고 이 실 뭐야? 이 실 갖고 싶다 이래갖고 들어가서 봤는데 리사이클이 아닌 거예요. 오, 아 이렇게 예쁜 거를 만들어서 리사이클을 한다면은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이지. 그리고 사실 뜨개질이라는 거는 다른들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요새 흔히 하진 않잖아요. 뭐 이제 리폼이라던가 옷을 고쳐 입는다던가 이런 게 많진 않잖아요. 저 아기 때만 해도 할머니가 조금 해주시고 그러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게 뜨개질이라는 거는 실 한 줄로 이 모든 옷이 완성되는 게 대부분이라서 사실 이 편물을 실로 돌리면은 실로 되바꾸면은 다시 뜰 수 있어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드롭숄더 가디건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세딘 슬립으로 저는 바꿔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뜨개질이라는 거랑 이 지속 가능한 리사이클 얀이라는 거랑 그런 점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생업으로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삶도 꿈꾸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되게 지속 가능한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실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보손이 전하고 싶은 지속 가능한이라는 가치를 되게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덕분에 보손이 이제 더 좋은 실을 개발을 하고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면 이제 그 회사도 더 많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을 생산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플라스틱이라던가 그런 폐기물 같은 게 더 줄어들 거고 그럼으로써 지구에 좀 부담을 덜 하면서 지속 가능한 취미 활동으로서 뜨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사람들은 뜨개질을 하면서 또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럼 밖에 일하러 나가가지고 열받았지만 또 말 한번 상냥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냐. 그러니까 제가 지원을 받는다는 게 막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내가 뭐 부족해가지고 적선받듯이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지원을 받고 열심히 함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지원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하니까 더 희망을 갖고 작업을 하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화가 줄어들어서 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저희 고양이도 얼마나 행복해요. 저희 고양이가 행복하면 엄청 귀엽거든요. 그럼 또 이 귀여운 영상을 제가 온라인에 풀어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또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연쇄인 거예요. 행복의 연쇄, 사랑의 연쇄.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뜨개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원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부담이거든요. 그 부담을 갖는 만큼 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실을 받고서 그냥 실 예뻐요 해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도 어쨌든 이 실이 더 알려질 거를 기대를 하고 저한테 제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더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분들이 흘린 피땀 눈물만큼을 제가 아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실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뜨개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더 긴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겠어요. 근데 이 보손 회사에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 예쁘고 좋은 실을 개발을 해주셨을 텐데 저는 그거를 이제 이득을 한 번에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이라는 거는 되게 좋은 사회적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이렇게 남의 시간을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부담스럽게 내가 잘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인 건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저는 저의 지원을 받았어요. 이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졸업하고서 저는 작가로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괜찮은 벌이를 만드는 그 작가가 바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도 저는 이제 싫은 거예요. 제가 아까 지원받는 게 싫었던 그 심정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그런 지원을 받는 게 되게 부끄러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이제 회사를 안 가고 대학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정한 월 수입 없이 그냥 작업에만 매진하고 있다던가 이런 게 되게 부끄러울 일이라고 저는 그때 잘못 생각을 잘못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취직을 했잖아요. 저는 취직을 해가지고 진짜 꼬박 7년 이상을 제가 전혀 해본 적이 없던, 잘 모르겠고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저는 이제 온라인 커머스의 마케팅이랑 MD 쪽을 일을 했는데, 저 사실 온라인 쇼핑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쇼핑을 안 해요. 그냥 필수품만 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대해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엑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엑셀이고 SQL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진 계산해가지고 사장님 저희 이거 우리 쪽에서 쿠폰을 얼마나 붙였는데 거기는 마진 하나도 안 건드리네?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싫어요. 그걸 참고 그래도 했잖아요. 근데 그 참고 일한 그 7년의 시간과 그때 동안 모은 그 돈을 저는 저한테 투자하기로 한 거죠. 저를 이제 믿어보기로 한 거죠. 이렇게 참고 그거를 해낼 만큼 해내봤는데도 자꾸 이쪽이 생각날 만큼 어쨌든 여기가 좋은 거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코 묻은 돈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 내가 7년 동안 모은 돈이야, 널 위해 준비했어, 너 이제 1년 동안 그냥 작업만 신나게 해봐 이러면은 진짜 너무 막 눈물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저한테 하는 거죠. 이게 요즘에 막 미대 나오고 다들 뭐 하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도 많고, 미대에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솔직히 다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고 서럽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싼 돈을 주고 그 값어치를 지불하는 게 멋진 일이다라는 인식이 없는 그 사회에,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상 그거를 비판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굴러왔던 거니까. 근데 그 과거를 저희가 비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시기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진짜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그 전 세대에 막 전쟁 지나고 막 독립하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먹고 살기 바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예술이 막 이거 화가가 몇 천만 원을 받고 막 몇 억을 받고 이러는 게 그게 흔한 문화였겠냐고요. 그게 그냥 진짜 저희가 지나온 역사가 그런 거지, 막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렸고 막 뭐 사회가 잘못됐고 이렇게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 시기를 지나서 더 좋은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고, 그 악바리 정신 덕분에 저희가 어떤 예술 분야에서도 되게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우리의 문화가 또 찬란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튼 그래요. 저는 저 스스로를 제가 이렇게 돕는 이 기회를 제가 만들어냈다는 게 인생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군가를 그 누구보다도 나를 이렇게 도울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걸 참아냈던 제 스스로의 인내심에 박수를 보내고, 그 기회를 나한테 준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작업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가 기네요. 말이 너무 많죠? 오늘 이거 열심히 해보고 제가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이거 완성한 장면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막 굴러 떨어지고 막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이제 그 보넷에서 여기가 뒷머리이고 뒷머리에서 코를 늘려가지고 그 보넷 얼굴 옆면을 전체를 감싸는 약간 후드같이 그런 형태로 가는 그 기점이고요. 제가 여기 코늘림을 할 때마다 코 세는 거를 맨날 헷갈려가지고 이 부분 뜰 때는 영상을 도저히 못 찍겠어서 일단 조용히 하고 다 뜨고 왔고 이제 여기서부터 무한 메리아스로 67단을 떠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코늘림하고 다시 레이스 만들고 코줄임하고 그 다음에 겹단으로 끝내면 됩니다. 오늘 안에 할 수 있겠지? 슬프게도 모자는 오늘 안에 완성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제도 숙제 먼저 끝내놓고 자기 전까지 최대한 보내 뜨고 그럼 내일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마무리하고 실 정리 진짜 깔끔하게 하고 도안 파일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 화이팅!